안녕하세요. 국어라는 영어 피자입니다. 1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회화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어법은요. 조동사입니다. 주제는 조동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may와 would에 대해서입니다. 조동사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오늘 표현에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월요일 1월 23일에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패스를 했었는데 오늘 좀 더 국어로 알기 쉽게 이 may와 would가 어떨 때 쓰이고 어떤 뜻을 갖고 그 다음에 조동사 그 자체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한번 국어로 알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may I help you? I'd like to see the musical ABC. Which showtime would you like? We have 3 o'clock and 8:30 on Friday available. Then please give me 2 tickets for the 3 o'clock show. What seats do you want? I'd like the best seats in the house. 오늘 대화는 주제가 뮤지컬 관람이고요. 자, 문장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How may I help you? 네. 월요일 날 1강에서 나왔죠? 네. 어떻게 제가 도와드리면 될까요? 손님을. 네. 이게 반복이 됩니다. 영문장은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쉽게 우리가 익숙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역시 의문형이 나오는 구문에서는 이렇게 how may까지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I help 주어 동사. 자, 나머지는 목적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I'd like to see the musical ABC 라고 써 있습니다. would라는 조동사가 쓰이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과거형으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공손이라고 알고 있어요. 또 공손의 표현이다. 자, 어떨 때 과거형이고 어떨 때 공손일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과거형일까요? 공손일까요? 네, 당연히 공손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공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왜 공손이 될까요? 영어가 그렇게 예의 범절이 바른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손의 표현이 있는 걸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사실 공손이 될지. 자, 그런데 이게 자기가 공손하게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여기 썼듯이 의향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 I would like to가 되겠습니다. I would like to까지 이렇게 보시고 C라는 동사가 왔으니까 이건 to 부정사죠. 그렇기 때문에 would like to가 이하가 would like to see까지가 서술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주어와 I 서술어. 그 다음은 이제 명사가 오겠죠. 이렇게 명사가 옵니다. 목적어라는 거죠. 명사가 온다는 것은 목적어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연 중인 뮤지컬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더는 바로 지금 상연 중인. 왜냐면 여기서 극장에서 지금 뮤지컬 보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둘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뮤지컬이기 때문에 지금 상연 중인 이런 뜻을 더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앞문장에서 이제 may와 would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느낌이 봐보세요. 제가 may는 도와드리면 이렇게 면 될까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얘는 의향이 볼까 하고요 라고 썼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조동사는 그 역할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어떤 주관적인 마음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말하는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마음을 표현하는데 플러스 그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마음이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지. 그게 will이라는 거죠. 의지, 뜻지. 자, 뜻이 곧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의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도 있어요. 의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의무. 그게 must죠. 자, 그 다음에 이 would 같은 게 바로 의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may 같은 것은 뭘까요?
may는 우리가 아마도 뭐 이렇게 보통 많이 그 뜻을 이해할 텐데요. 얘는 약간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의구심.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조동사는 결국은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의 정도를, 주관적 마음의 정도를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거나 가능하려면 어떤 가능성의 확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성, 확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may로 물어볼 때는요. 자, may로 물어본다는 것은 자기가 이 사람이 상대방이 도움을 필요로 할지 안 필요로 할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즉 도움을 원할 가능성이 아주 의심이 들 만큼 아마 혹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건과 같이 도와드리면 될까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그 사람이 자기가 의지를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이 조금 희박합니다. 그래서 의지는 내가 가능성을 스스로가 높이 볼 때는 will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자기가 그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상대방에 따라서 그 가능성이 정해진다고 볼 때는 이렇게 확률을 좀 떨어뜨려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would입니다. would. 자, 그래서 제가 의향 정도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이게 상대방에게 어떠한 결정권 내지는 의사 표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공손의 느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조동사의 개념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조동사는 결국은 주관적인 마음 하나, 그죠? 여기 마음으로 제가 표시하겠습니다. 마음의 정도, 그 정도가 바로 가능성과 확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ill보다 과거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would는 그 의지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의향 정도의 의미와 뉘앙스를 갖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손의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내가 어떤 의향을 말할 때 자기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 따라서 또는 어떤 환경,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손의 느낌이 되는 거고 가능성이나 확률을 낮추는 느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형으로 쓰였다 해서 이게 과거에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will보다 더 그런 가능성이나 의지, 마음의 어떤 강함 정도가 낮게끔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과거형 would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과거형, 과거 시제는 현재형, 현재 시제보다 현실이 될 가능성은 당연히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용도로 쓰인다. 이 정도로 우리가 would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may와 비교해서 그 정도의 차이를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Which show time would you like? 역시 이제 물어보죠. 어느 상연 시간대, 어느 which를 쓰고 이것은 여러 가지 상연 시간대가 있을 때 고르는 용도로 쓸 때 which를 쓰고요. show가 보여지다, 즉 보이다, 보여지다. 상연의 의미를 갖습니다. 역시 여기 would가 나왔죠. Would you like? 자, 손님은 의향이 어느 상연 시간대인가요? 이거니까 흔히 말로 의향은 마음, 생각이니까 생각하세요. 어느 상연대 생각하세요. 이때 생각하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의향이 있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we have 3 and 8:30 on Friday available 됐습니다. 자, 3시와 8시 30대가 있다. 자, 요일을 표현할 때 전치사 on을 쓴다. 이 정도는 다 아실 테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서 available 하다, 유효하다, 가능하다, 이용 가능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available은 형용사로.
자, 다음은 네, then please give me 2 tickets for the 3 o'clock show. 됐습니다. 그럼 주세요 라고 했죠. give me 다 아는 표현이죠. please give me. 자, 명사 오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 2 ticket 2장 표를. 자, for the 3 o'clock show. 자, 바로 라고 제가 for를 썼습니다. 네, for는 바로 앞을 향하다라는 의미에서 보통 바로라는 그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for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을 향하다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바로 앞에 있는 네, 어떤 대상을 지목할 때 보통 바로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What seat do you want? 했더니 역시 의문형 나왔죠? 역시 같습니다. What seat do까지 의문사 끊어주고요. You want 주어, 서술어, 동사 똑같습니다. 또 I'd like 나왔습니다. I'd like 이때는 to가 아니고 the best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동사가 끝났죠. would like 나는 의향이 자, the best 최고라는 표현을 best라고 할 때 보통 정관사가 쓰인다. 이것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뭔가 최고를 표현할 때, 최상을 표현할 때는 더가 함께 쓰인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In the house. 자, in 들어있는. 자, 이때 house는 집이 아니라 공간의 느낌에서 집도 되고 극장도 됩니다. 어떤 빈 공간, 넓은 공간을 뜻하는 게 house입니다. 원래 뜻이. 그렇기 때문에 the house니까 이 극장. 지금 서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 극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기서 들어있다, 어디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극장에 들어있는 자리 중에 최고, 즉 자리한 것 중에 최고를 달라 이런 뜻으로 in이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would와 may 아마 조동사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과 차이가 있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동사를 정확히 몰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그 맛배기를 조금 보신 거예요. 앞으로 조동사는 끊임없이 문장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설사 확실히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문장을 학습하면서 조동사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학습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